안녕하십니까. 정의의 편에서 온더라이트입니다. 또 해요. 또 사전투표예요. 여러분,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사촌 신분증으로 투표가 통과돼요. 지문 인식기는 테이프 붙여도 뚫려요. 투표 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요. 기표소 안에는 누가 찍었는지도 모를 용지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2026년 대한민국 선거 현장이에요. 이쯤 되면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선관위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나.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매번 매 선거마다 심지어 같은 투표소에서 똑같이 반복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 안 져요. 해명은 더 황당해요. 그러고도 믿어달라고 해요. 이게 국민을 사람으로 보는 조직의 태도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불쌍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선관위가 왜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지 그 증거를 사례 하나하나로 짚어드릴 거예요. 둘째로 외국인 유권자 15만 명이라는 변수가 우리 선거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차분하게 팩트로만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시면 왜 화가 안 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씩 차분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본인 확인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작동을 하긴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월 29일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A씨가 사촌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신분증 확인이 통과된 거예요. 그 다음 지문 인식까지 통과됐어요. 그리고 A씨는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어요. 문제는 정작 진짜 본인인 B씨예요. B씨가 투표소에 갔는데 전산상 이미 투표를 한 사람으로 처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 못했어요. 선관위가 뒤늦게 행정조치를 해서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B씨 이름으로 한 표를 던지고 나갔잖아요. 그 표는 회수도 안 돼요. 어디 가서 어떻게 섞였는지 추적도 안 돼요. 선관위 해명이 더 기가 막혀요. 외모와 주소가 비슷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외모가 비슷하면 신분증 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분증 확인 절차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이게 본인 확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통과 의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본인 확인은 사실상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한 단계로 끝나요. 그 다음에 지문을 찍게 하는데 이 지문이 본인 확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결국 사촌이든 친구든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가 같은 동네면 신분증 한 장으로 다른 사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된 거예요. 그것도 의혹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요. 그런데 선관위 입장은 당황스러운 일, 현장 혼선, 이게 전부예요. 책임자 문책 얘기 없어요. 시스템 개선 발표도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살 때에도 신분증 확인하거든요.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하나 여는 것도 신분증 촬영하고 영상통화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투표를 하는데 신분증 한 장 보여주고 끝이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게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지문 인식기예요. 사촌 사건이 터지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좋다. 지문 인식이 왜 통과됐냐? 그런데 선관위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본인들 공식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2번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문은 본인 확인용이 아닙니다. 그냥 투표용지 받아갔다는 기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지문을 찍게 하는 겁니까? 영수증에 도장 찍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정말 웃긴 거는요. 이게 음모론자가 한 말이 아니라 선관위가 본인 입으로 공식 발표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SNS에서 실험이 벌어졌어요. 진짜 웃겨요.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이고 지문 인식기에 댔어요.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통과됐습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을 빌려서도 됐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됐습니다. 당연하죠.
본인 확인 기능이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본인 확인기 도입에 들어간 예산이에요.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본인 확인기 입찰에 쓴 돈은 19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신분증 인식 오류율은 10%대로 알려져 있어요. 10번 중 1번은 신분증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볼게요. 국민 세금 수백억을 들여 장비를 도입했죠. 그런데 그 장비의 지문 기능은 본인 확인 기능이 아니다. 고 선관위가 공식 입장을 냈죠. 신분증 인식률은 이 와중에 10%대죠.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장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설치된 거예요? 진짜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이건 장비가 아니에요. 장식품입니다. 비싼 190억짜리 장식품.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산 장식품이에요. 그런데 선관위는 매번 선거 때마다 이 장식품 앞에 줄을 세우고 지문을 찍게 해요. 본인 확인은 안 된대요. 그러면서 투표가 공정하대요. 말이 돼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장비만 부실하냐? 아니에요. 투표용지와 봉인지도 개판입니다. 자, 세 번째. 투표용지 관리에 대해 짚어드릴게요.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 오전이에요. 대구 수성구 고산 이동 사전투표소에 한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기표소 안에 이미 누군가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기표소는 1인 1실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표를 마치고 나오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찍힌 용지가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기표를 했는데 투표함에 넣지 않고 두고 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 있던 거예요. 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정상입니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는 해당 용지를 무효 처리했고요. 투표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 용지는 어디서 왔냐? 누가 거기 두었냐? 같은 시간 다른 기표소나 다른 투표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보장이 있냐? CCTV로 추정을 했냐? 당연히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냥 무효 처리했다가 끝입니다. 이게 책임 있는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5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 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전투표함의 봉인지를 뜯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투표소 CCTV를 가렸다는 의혹까지도 잇따라 제기됐어요. 선관위는 권한 있는 선관위원 입회하에 정상 절차로 진행된 작업이며 부정선거 주장은 선동이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번에 선관위가 도입한 개선 조치를 들어보세요. 내부가 보이는 투명 투표함으로 교체, CCTV 24시간 누구나 열람 가능, 사전투표자 수 매시간 공개, 관내 회송용 봉투 우체국 처리 과정 최초 공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근데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CCTV 24시간 공개하면 뭐합니까? 봉인지를 뜯었다 다시 붙였다는 작업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대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투명 투표하면 뭐합니까? 기표소 안에 정체불명의 용지가 떨어져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팩트는요. 형식적 개선이 본질을 가린다고요. 부실의 핵심은 보이게 만들었냐가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 책임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진짜 물어봐야 돼요. 왜 매번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냐? 왜 사전투표 때만 문제가 자꾸 일어나냐? 네 번째로 선관위가 왜 같은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지 그 구조에 대해 짚어드릴게요. 기억하시나요? 1년 전 2025년 5월 29일에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제가 환기해드리면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먼저 나눠준 뒤 외부에서 줄을 서게 했어요. 어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까지 왔다 갔다라고 보도됐어요.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22년 20대 대선 때 인천 남동구 선관위 보관소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한 봉인을 뜯어 회송용 봉투를 넣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때도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어요. 그때도 선관위는 정상 절차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보이십니까?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건, 의혹 제기, 선관위 해명, 사과. 이걸 몇 년째 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예요. 두 번이면 부주의예요. 근데 세 번, 네 번이면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조직이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요. 사고 나도 아무도 죽지 않는 조직이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사실로 증명된다니까요.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선관위 자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27명에 대한 수사 요청이 들어갔어요.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채용 비리가 만연했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에요.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된 사람이 10명, 그중 5명은 이미 승진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야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고요. 자기 자식, 자기 친척 채용하느라 바쁜 조직이 국민 한 표를 정성껏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일이 이 지경이 나는데요. 정답은 5월 29일 대구 사전투표소에서 떨어져 있던 정치불명의 투표용지 가, 이런 걸 다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현장 직원도 어차피 책임 안 지니까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이게 구조적 무능이라고요. 한두 명 바꾼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 바뀌었겠죠.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 변수가 돼 있는 게 외국인 유권자 15만 명이라는 변수예요. 자, 외국인 유권자 15만 명.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는 15만 1,532명인데 22년 통계 기준으로 약 78%가 중국 국적자라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비중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더 분명해져요.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안산 시흥은 약 1.8%, 부천은 약 1.3%예요. 자, 78%든 중국인이든 나발이든 1%대인데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1%, 2%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접전 지역에서는 외국인 표가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양아치 같은 상황이 맞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를 못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도 영주권자 한국에는 그 나라 선거투표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국인 영주권자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줍니다. 그것도 그 외국인의 78%가 우리한테 투표권을 안 주는 나라 국적자예요. 이게 상호주의라고요. 이게 공정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2005년에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시작이 됐어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만 18세 이상 외국인이라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꿨거든요. 그때 외국인 유권자가 6,700명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22.5배가 늘어나서 15만 명이 넘었다고요. 당시에 입법 취지가 이주민 권리 보장이었어요. 좋죠. 취지 좋죠. 근데 20년이 지났죠. 인구 구성도, 국제 정세도 다 바뀌었거든요. 미국, 캐나다, 호주는 중국 정부의 자국선거 개입 시도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조사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한국은요. 중국 SNS에 한국 사전투표 인증글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나와도 상호주의 적용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요. 물론 분명히 짚을 게 있어요. 외국인 유권자가 실제로 특정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죠.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외국인 참정권은 지방선거에만 한정이 되거든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영향이 없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조다라는 점이에요. 본인 확인이 사촌 신분증으로도 통과되는 시스템에서 15만 명의 외국인 유권자 풀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라고요. 이걸 20년째 손을 안 댔다고요, 정부가. 이게 정상이냐고요. 제가 묻고 싶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5갈래로 제가 짚어드렸죠. 본질은 하나입니다. 선관위라는 조직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고요. 그게 망각이 아니라면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다고요. 본인 확인을 사촌신분증으로 뚫리고 지문 인식기는 본인들 입으로 본인 확인 기능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기표소 안엔 정체불명 용지가 떨어져 있고 봉인지 작업은 항상 심야에 이루어지고 투표용지는 외부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합니다. 1년 전에도 4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고가 났다고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냐고요. 정작 본인들은 자녀 채용에 바빴잖아요. 여기에 외국인 유권자 15만 명까지 지금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중 78%는 심지어 우리에게 투표권조차 주지 않는 국적이라고요. 전부 다 상호주의도 우리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요. 이런 시스템을 두고 공정선거라고 말을 하는 게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 말은. 부정선거에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과 부정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선관위는 그 둘을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고요. 진짜 낯뜨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 낯뜨겁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제 그제 사전투표소에서 던진 한 표는 정선거 던진 한 표입니다. 제가 그걸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 한 표가 흘러가는 시스템은 정선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던진 표가 내가 던진 그대로 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선거가 부실하면 민주주의는 장식품이 된다. 네, 이상 항상 정의의 편에서 온 더 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